네, 이응노 작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제 지우쌤 작품하고 주제는 좀 군상으로 비슷하더라도 약간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았거든요. 네. 저한테는 지우쌤 작품에서의 군상이 좀 더 몸들이 겹쳐지고 움직이고 유영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뭔가 그 관계라는 측면이 더 부각된 것 같았어요. 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뭔가 스미고 번지는 그런 수묵의 느낌과 함께 동반돼서 네. 드러난 것 같았거든요. 네,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그리파 이야기처럼 제가 겪고 있는 일이나 제가 생각했던 게 저도 모르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군상 작품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를 지나갈 때 예술고를 진학을 하게 됐는데 예술고는 재능이 있어야 갈 수 있는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3명 정도가 갔는데 친구들과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대학교에 갈 때도 느껴지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대학원에 갈 때도 뭔가 그 무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 관계가 점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런 거에 반복되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면서 이제 관계라는 거에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어디서는 인싸고 어디서는 아싸고 이런 뭔가 내 선택적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관계에 대한 어렵다? 쉽다?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약간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그런 것들이요? 아니면 네.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새로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런 관계가 정말 다양한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게 작품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뭐 손을 잡고 있다거나 뭐 부둥켜 안고 있다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갔다거나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뒤엉켜 있어서 이게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모양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작품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봤을 때 자신의 작품에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제 제가 그 관계가 점점 흩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목포로 가게 되고 점점 새로운 세상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 요즘에 주는 메시지는 작가님이 생각하는 거 그냥 편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 거지 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 말인가요? 해석은 관람객한테 네. 맡기는. 네.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도 뭔가 의도가 있을 수 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그런 뭔가 현대 사회에서 관계들이 이제 만나지 않아도 핸드폰이라든지 간단한 SNS로 연결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몸짓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행동 같은 게 필요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편리하게 그런 관계만을 유지하다 보니까 좀 잊혀져 만남이 점점 이제 줄어든다?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 뭉쳐져 있는 인간 공상으로서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긴 해요. 이 요즘 사회 관계 단편 같은 것. 그러니까 그렇게 단편적인 내용을 조금 그렇게 인간에 대한 그런 군상들이 네. 이렇게 핸드폰이나 네. 전화로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반감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핸드폰으로 다 연결되고 이어져 있다라는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반감은 아니고 그냥 되돌아보는? 아니면 그런 그 단편적인 만남에 숨겨진 어떤 그 허무함이나 그리고 더 많이 만나고 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그림으로 표현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바라는 바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닌가. 아 제가 바라는 바를? 네. 네, 그런 그리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말이겠죠. 네네, 맞는 것 작가님이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음. 뭐 다양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작가님 네. 그러면 또 최근에 또 주변에 어떤 관계들을 맺고 계시는지 일상에서. 사실 제가 무슨 동아리를 한다거나 모임을 갖는다거나 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저는 주변에 제 친구들하고 친한 게 좋고 저를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승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친하지만 약 1년 반 전만 해도 길 가면서 쌩깐 사이였어요. 모른 척했다. 모른 척 하는 사이였는데 편집하실 것 같아요. 네. 모른 척 하는 사이였는데 몰랐던 사이였다. 아니요. 아는데 모른 척을 하는 사이였어요. 아는데 쟤는 그냥 얼굴 만 아는 사람. 그냥 나디수. 네. 사실 같은 선배죠. 선배기도 하고 같은 작업실을 썼는데도 모른 척 하는 사이였어요. 오. 와. 유지 있나요, 제가? 좀 무섭다. 무서운 언니여가지고. 무서워. 후배 교육을 잘못했네.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정말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친해지는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친해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20개 스미고 네. 번지. 이분이 번지다. 저에게 스며들었어요. 네, 서로 스며들었어요. 네, 스머 아마 작품에도 이렇게 서로 겹쳐 있잖아요. 네. 뭔가 그런 유며들고 그런 지며들고. 네. 네, 어쩌다 그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정말 관계라는 쌤의 게. 그런 표현이 되게 좋았어요. 이거 제가 써보려고. 써보고 음, 됩니까? 스미고 번지다. 네. 네, 지수쌤 그 칼럼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먼저 제목이에요, 제목. 빼요. 제가 쓰게. 아무튼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유승쌤을 따라 이제 만지작이라는 모던이죠? 모더니즘이라는 그룹을 그룹에도 들어가게 되고 사실 거기서도 엄청 처음에 제가 낯을 많이 가렸어요.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처음 처음 이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했을 때 모른다고 막 했을까요? 낯을 가리고 막 그래서 네. 질문하면 막 모르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그거 진짜 몰라가지고 스미고 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촬영하는 걸로 그래야 좀 좋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인지 삶의 경험이 늘어나서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인지 이렇게 점점 그 관계 맺는 게 아무렇지 않아지더라고요. 이 아무렇지 않다는 게 이제 긍정이에요, 긍정. 불편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마주쳐도 그냥 제가 먼저 인사를 할 수 있고 먼저 사적인 이야기도 꺼낼 수 있고 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성숙함인 건지 그냥 저는 또 프리랜서고 이제 작업실에서 그림만 그리고 가끔 이제 밖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거나 하는 걸로 이제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던 도중에 이제 저도 만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모더니즘을 만나게 돼가지고 친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막 7명, 8명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작품으로 나오나요? 작품으로요? 네. 강드 모더니즘? 그때 뭐 이렇게 아 제가 그랬었나요? 하나 한번 그거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건지. 거긴 저 없죠? 네? 거긴 저 아니, 없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 그래? 혹시 있을까 봐. 다 안경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 안경 아 맞아요. 다들 넣나? 막 이러면서 고르셔도 돼요 거기서.
중의적이다. 표현이 되게 중의적이다. 골라고. 재섭이 형인가? 난가? 그래서 그 관계로 여기 모더니즘의 그림도 그리게 되고 뭔가 귀여운 캐릭터? 좋지 않아요? 자기의 작품에 자기만 이렇게 혼자 고민한 것보다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맞아요. 또 다른 영감을 또 얻어서 다른 작품이 또 나오게 되고 이번 인터뷰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작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네. 네. 너무 좋아요. 나지수 작가의 그런 이제 작품에 대한 생각은 이제 사람은 스미고 번지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예, 나지수 작가 자기 자신의 작품이란 할 때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생존? 아까 네. 그 생존 이야기 좀 살짝 해볼까요? 작품도 잘 팔시고 그러지만 작품 외에 또 어떤 생존 행동을 하시는지 행동? 행위? 생존 활동? 활동? 사실 목포로 지금 내려갔는데 그 전에는 정말 일주일이 빠듯했어요.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화요일, 목요일만 딱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한두 시간을 하더라도 뭔가 그 들이는 힘 때문에 하루가 그냥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신다는 게 네. 어떤 학교에서 뭐 방과후 교사랄지 뭐 네. 특별활동 미술교사 이런 걸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네, 거죠. 네.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이에요, 다.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술관에서도 일을 해보고 했었는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단기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과후라는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작품이 팔린다고 하지만 이제 그거는 남들이 보는 시각이잖아요. 왜냐면 뭐 1년에 진짜 잘 팔리면 2점 팔리고 안 팔리면은 뭐 안 팔린 적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 2점을 판다고 해서 제가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제가 뭔가 작업을 위해 재료도 사고 커피도 사 먹고 하려고 돈을 위해 수업을 하고 있죠. 네, 정유승 작가님 음. 작품 같은 견적서 뒤에 갑자기 그런 게 생각나네요. 네. 커피값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 작품이 네. 하고 예술가로서 삶은 어떤가요? 예술가로서 삶이요? 지금 생존에 벽화가 빠졌다. 다 추가로 말씀하세요. 추가로 하나 이거 말하는.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조금 옮길 수 있는 날이면 벽화에 투입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벽화를 하거나 특히 이렇게 벽화는 더운 날이랑 추운 날을 꼽아서 하거든요. 뭐 8월이 제일 덥다 하면 8월에 꼭 일이 있고 뭐 1월, 2월 이때가 이제 제일 춥다 하면 꼭 그때 일이 있더라고요. 2월 지열 비즈니스. 네. 예술가로서 삶은 정말 바쁜 것 같아요. 바빠요? 네. 바빠요. Very busy. 꼭 넣으셔야겠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정말 그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가 정말 저의 이야기 같아요. 근데 작품은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네. 자연스럽게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듯한 아니면 물속을 이렇게 같이 헤엄치는 같은 느낌. 맞아요. 조용하죠. 막 이렇게 모여 있긴 한데 이렇게 바빠 보이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 맞아요. 근데 작품과는 또 다르게 또 작가님은 바쁘시고 맞아요. 우리 여기 스케줄 잡기도 어려웠잖아요. 다 맞아요. 바쁘다고. 다들 그러니까 다 바쁘지만 다 바빠요. 요즘 사람들은 진짜 다 바쁜 것 같아요.
바쁜 게 아까 말하셨던 수업이나 그리고 작품 활동, 벽화 뭐 이런 거를 하시는데 네. 생존 활동이기도 하고 작가로서의 활동을 두 가지 동시에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신 거잖아요. 네. 프리랜서이고 그리고 작가로서 전업 작가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생존 활동도 병행해서 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그런 현대 사회 음. 그러니까는 좀 예술가로서 자기의 생존을 그 예술 활동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또 이제 바쁜 하루살이 같은 뭔가 일상을 보내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작품에 대한 또 영감도 얻고 예, 네. 네, 현대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자기 작품을 시키고 소화해서 자기 작품을 나타내는 거일 수도 있다. 맞아요. 사회에 그냥 웅크리고 계속 작업만 하는 것보다는 네,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작품의 그런 소재나 그런 영감 다 얻을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런 뭐 종유승 작가님은 이렇게 항상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촬영하시고 그러시니까 더 공감이 가고 좋아하는 책이나 뭐 영화 네. 이런 거 좋아하는 책. 넷플릭스를 좋아하시던데. 좀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좀비 좋아합니다. 저 무서운 거는 못 보는데 좀비도 잘 봐요. 좀비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래요? 아니 아니 그건 안 봅니다. 아니 너무 무서운 거는 제가 또 못 봐가지고. 아니 또 뭐 이렇게 네가 분산하니까 갑자기 예, 군상이어서. 그런 것도 색깔도 또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또 어둡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런 좀비 영화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막 때로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갑자기 떠올라서 좀비가 진짜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반영한 그런 괴물이기도 해요. 맞아요. 진짜 약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혼 없이 살아가는 군중의 이제 모습이 이제 좀비로 나타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에 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화에서 저는 사실 로댕의 지옥의 문 있잖아요. 네. 거기도 막 사람들이 매달려서 뭔가 그 지옥 그 뭐랄까 그 위를 향해 꿈틀대는 모습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나도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좀 논점에서는 조금 벗어났는데 또 아니 그냥 너 벗어났죠. 제가 또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신과 함께에서도 사람들 아, 다 죽으니까 맞아요. 다 벌 받고 그런데 군중들 다 하면서 아까 뭐 메비우스도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뭐 그런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까 그런 좀비들 얘기를 하고 맞아요. 현대 사회의 모습들이 뭐였지? 무슨 지옥이지 거기? 뭐 나태지옥 아 맞아 뭐 나태지옥이요. 이런 거. 예. 어떻게 보세요, 소라쌤은? 지옥 지옥이 아니라 갑자기 좀 옮겨다는 군중들로 네. 봐지는 그런 못 현대 오르는 사회의 것들? 모습들, 네, 그 나지스 작가님의 뭐 작품이랄지 뭐 이렇게 뭐 아까 뭐 좀비 얘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군중에도 여러 모습이 있는데 이제 베냐민이 바라보는 군중의 모습이 있어요. 거리 산책을 하면서 그럴 때 군중들이 막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약간 유령처럼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전에 살던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삶의 방식을 드러내준다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한 모습인 거예요. 군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골이나 그리고 옛날 전통 사회 같은 경우는 군중이 없어요. 군중이 그냥 뭐 어디 막 사람들이 떼지어서 막 돌아다니는 곳도 없고 그냥 집에 있다가 농사지고 일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공동체가 있었지만 근데 도시에서의 삶은 이렇게 쇼핑 거리라든가 대도로 이런 게 생기고
그리고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모이고 하면서 그런 시각적 체험들을 즐기는 군중들의 모습을 좀 표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좀 현대 사회 군중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지훈 선생님도 그 군중의 모습이 충분히 현대 사회에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마냥 좋거나 너무 낭만적이거나 혹은 너무 부정적인 방식 중 하나로만 드러나지 않고 입체적으로 더 많이 다양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선생님의 군중의 모습은 약간은 평면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물론 선생님 작품을 봐도 그런 충분히 풍부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명확했으면 좋겠다. 제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저는 조금 네. 해석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도 명확해졌으면 좋겠다고 아, 생각해요. 그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명확했으면 아, 좋겠다라는 여지가. 생각. 네. 어떻게 표현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 알고 있어요. 현대 그 선생님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현대 인간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거길래 현대 인간의 모습이요? 뭐 지금까지 다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냥 네. 좀 단답으로 이렇게 편리함을 찾는? 뭔가 자꾸 편리해지고 싶어하는 뭐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군중 작품들이 이제 최근 작품 내면의 실타래 네. 가서 저희 다 같이 가서 봤잖아요. 네. 봤는데 이제 작품이 약간 좀 검은 수묵에서 이제 약간 좀 채색으로 약간 좀 청색을 넣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좀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해서 좀 표현을 하실 건가요? 그 색상이 바뀐 뭐 다른 뜻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번 변화를 주고 싶어서 하신 건가요? 일단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고 제 인스타 친구 중에 이세연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작가는 저보다 물론 연배가 높으신데 붉은 산수라고 해가지고 붉은색으로만 산수를 그리는 유명하신 분이죠? 네, 유명하세요. 근데 제가 그 작품을 어디서 봤냐면 광주 비엔날레에 한번 내려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작품을 보고 이 산수라는 작품이 뭐 것은 한국화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그분은 또 한국화가 아니시고 유화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유화로서 산수를 그리면서 온통 붉은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붉은 세상에 보면은 뭐 전쟁도 있고 뭐 사건? 뭔가 폭발하는 그런 장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아름다운 산수지만 그 깊이 봤을 때는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색상을 써보고는 싶다라는 생각이 들 도중에 푸른색을 선택해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봤죠. 그럼 앞으로도 이제 뭐 푸른색도 계속 써보고 네, 빨간색도 뭐 써보고 네, 색깔 좀 달래서 계속 쓰셔서 좀 변화를 줘볼 생각은 있으신 거네요. 네, 작가로. 네,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색상들로 이렇게 네, 함께 이렇게 나열을 해본 작품도 무지개? 예, 무지개까지는 아니고 뭐 아무튼 무지개도 상관없겠네요. 네.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음.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네, 그런 좋은 작업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계속 물어볼 게 계속 생기네요. 네.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 작품 제일 중요한 걸 안 물어봤어요. 제일 처음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작품 제작 과정을 좀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작 과정이요? 예.
일단 저는 사이즈를 먼저 정하는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이거를 크게 그릴 거다, 작게 그릴 거다, 아니 엄청 크게 그릴 거다. 그렇게 먼저 정한 다음에 이제 한국화는 나무 화판에 종이를 붙여가지고 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면 종이를 붙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악교포수라는 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정답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악교포수를 하면 되는 거라서 한 번 바르고 바짝 말린 뒤 또 한 번 바르고 바짝 말린 뒤 또 발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저는 거의 10번은 하거든요. 말씀드리셔서 죄송한데 이제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악교포수요? 악교포수라는 건 또 어떤 거고 네.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서 다음으로 네. 이제 종이라는 거는 물을 이제 너무 스며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 스며드는 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스며듦을 조절하기 위해서 악교포수라는 코팅제를 사용해요. 근데 이 악교는 접착제로서 뭐 사용하려면 젯소 같은 느낌이고 한국화는 그 종이의 우둘투둘한 면을 한번 코팅함으로써 그 먹이 스미는 정도를 제가 파악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마그포스를 하면 할수록 그게 퍼지는 게 적어져요. 그래서 정말 펜으로 그리는 것처럼 먹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그포스를 조금 많이 해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거든요. 먹을. 이제 그런 작업이 뭐 일주일을 가득 채운다고 하면은 한 3일, 2, 3일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종이 자체의 두께도 두껍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이가 한번 물에 젖으면 마르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그 장지라는 것은 한지를 한 3, 4겹 붙인 거라서 아주 두껍죠. 네. 또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젖어서 마르는 동안 시간이 꽤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 3일 정도 하면서 이제 한번 발라놓고 생각을 하죠. 이번에 내가 할 작업은 만약에 하루살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다 하면 이제 하루살이에 관련된 것 이미지, 뭐 생각, 메모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드로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로잉을 하는 동안 또 바르고 마르는 동안 또 드로잉 작업하고. 드로잉도 작품 다 남아 있나요? 아니면 있긴 있어요. 한국화 이제 뭐 종이에다 대고 이렇게 먹으로 이렇게 빨리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아고포스의 그런 10번이 진짜 오래 걸려요.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질문을. 10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네, 20번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또 농도에 따라서 뭐 더 많이도 바르고 그리고 이게 진하게 쓴다고 해서 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약효라는 게 자연물에서 나온 거라서 또 금방 상하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네, 관리가 정말 힘든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서 아그포스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아그포스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 번 해보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네,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아그포스를 중탕을 해서 물에 탄 다음 손으로 찍어서 끈적거리는 정도를 내가 정한 다음 바르는 건데 이게 또 날씨에 맞춰서 종이가 눅눅하면 또 다르고 너무 추우면 다르고 특히 비 오면 절대 안 해요. 비 온 날은 안 하는 거예요? 네, 비 온 날은 할 수가 너무 없어요. 습기가 네, 습기가 너무 세서. 민감한 거니까. 일단 종이라서. 보통 장지에다 작업을 하시나요? 네, 보통 장지에 땁니다. 볼 때는 좀 두꺼워 보이지가 않던데 아, 가끔 순지도 해요. 순지도 하고 네. 순지는 그냥 한 겹에다가 이렇게 하시나요? 근데 또 순지에 할 때랑 장지에 할 때랑 그림이 확연히 달라요. 순지는 너무 얇아가지고 종이는 얇은 만큼 색깔을 많이 못 올리는 거고 두꺼운 만큼 색을 많이 스미기 때문에 많이 더 진하게 쓸 수 있고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 하시고 네, 이제 스케치 하신 다음에 이제 작업 네. 하신. 저는 스케치를 한 다음에 하도를 뜨지 않고 바로 그 종이 위에다가 해요. 화도란 말이 이제 이렇게 그림? 밑그림 같은 거 한국- 못한으로 네 맞아요 못하는 그리는 거. 예. 이제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하도라고 아주 얇은 종이에다가 그 사이즈만큼의 스케치를 다 해요. 그 다음에 뒤에 먹지를 대가지고 그대로 따서 그 하도는 정리를 해주고 이제 그 종이 위에 그려진 그 밑그림의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게 보통의 룰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합니다. 그림 없이 네, 아니요. 밑그림을 그냥 바로 그려요. 바로 네. 스케치는 스케치하지 하나 않고. 해놓고 스케치 대충 네. 이제 저는 구성만 이제 보고 네. 왜냐면 인간 군상을 그리는 거라서 네, 그닥 그렇게 네,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저는. 거기에 바로 이제 그림을 이제 스케치 대신에 바로 그림을 네. 그리는 거예요. 그 대신 지우개질을 하면 안 돼요. 지우개질을 하면은 악교가 또 날아가기 때문에 공력이 많이 들고 실수를 웬만하면 할수 네, 없는. 웬만하면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포즈를 이렇게 네. 다 일일이 이렇게 그리는 거 보면 음, 일단 좀 공력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작품 작업으로만 하면 한 음. 2주 정도 걸리나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기에 따라 달라요. 다르겠지만 네. 50호 기준? 50호 기준임이라고 하면 네, 2주 정도 바짝? 2주 정도 같아요. 네. 그것만 집중했을 네, 때 그것만 집중했을 때. 그럼 작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겠네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네, 크면 클수록 그렇죠. 요새는 이제 또 현대 미술 작품 좀 대형화 되니까 네. 또 작업하고 있으면 즐거워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울면서 할 때도 있고 보면서 할 때도 노래도 소리 지르면서 할 때도 있고 노래도 듣고 그렇습니까? 노래도 엄청 듣는데 이게 노래를 듣다가 안 듣게 돼요. 그쵸. 거기에 몰입해야 네, 되니까. 안 듣게 네. 돼요. 그냥 안 틀고 싶어요 노래. 딱 그때 딱 끄고 이제 밤새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정말 졸업전시는 아닌데 첫 개인전 아니야 두 번째 개인전 준비할 때는 이거 너무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첫 개인전은 너무 잘 됐었는데 두 번째도 잘 될까 하는 마음에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잘 됐나요? 아니요. 마음에 안 들어. 역시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돼야지라고 생각하면 네. 약간 둥글둥글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 제일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역시 작업 네. 설명을 해줘야지. 예. 아, 이런 설명은 언제든지. 작업하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오버랩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좋은데. 네. 작업실이 비좁다 그러니까. 비좁아요. 못 가요. 아쉽네요. 진짜 아쉽다. 그럼 목포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목포는 또 남농허건도 있고 이제 네. 남종화에 어떻게 보면 뭐 광주는 이제 의대 허병년이 있지만 거기는 이제 뭐 남농허건이라는 큰 거목이 있었던 곳인데 어때요? 그냥 한번 이제 기존에 있었던 광주에서 이제 목포로 가니까 아직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신혼은 즐길 때인가요? 아니 아직 못 봐가지고 지금 2주 됐는데 환경 적응.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 2주 된 것 같아요. 2주 조금 안 됐나?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신변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으시고 작품도 앞으로 뭔가 변화하고 싶은 뭔가 방향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나는 앞으로 이런 한국 화가가 되고 싶다고 그런 목표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아싸 인싸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관종이네. 아니 어떤 한국 화가? 그러니까 어, 쌤이 생각하는 예술가 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 다음이요? 어떤 예술가? 모르겠어요.
끝까지 하실 거죠 작업을. 네. 네. 작업 놓지는 계속 않을 하죠. 거서 보세요.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하정이 계속 변화됐으니까 또 추후에도 또 1, 2년 뒤도 또 작품이 네. 변화가 돼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떨 것 같아요? 변화는 돼 있을 것 같긴 해요. 소재가 바뀔까요? 아니면 매체가 바뀔까요? 2년 뒤에 타임머신을 따고 아이고. 둘 다 바뀔까? 근데 저는 먹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먹을 쓰면서 네. 이제 매체를 또 다양화 시킬 수 있죠. 나의 주력은 이제 먹이지만 이제 이렇게도 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영상으로도 아니 그 미디어 아트로도 보여주고 싶고 네. 뭐 우산 같은 걸 자기 작품을 이제 프린팅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도도 한번 보여주고 싶고 먹을 이제 베이스로 하지만 이제 변화할 수는 있다. 요지를 남겨둘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현대 맞아요. 작가가 매체를 다양하게 쓰는 거는 네. 이제는 이제는 당연한 거니까. 하여튼 먹은 항상 변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네. 먹을 줄도 쓰겠지만 다양한 매체로서 관객들하고 이 관람객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겠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소재는 어때요? 인간 군상 소재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우연히 이제 작가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작가님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인스타에 들어가서 이제 친구도 팔로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봤어요. 이렇게 뭐 사적인 것도 있겠지만 근데 네. 우연히 제가 뭐 이렇게 우려먹겠다. 아, 곰탕. 곰탕. 네. 그만 이제 그걸 근데 인간 군상은 영원한 이제 거니까 예, 다른 또 소재도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계속 우려 먹는다 이런 말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이제 뭔가 이제 아웃리치 아웃리치를 통해서 뭔가 좀 찾아서 변화를 주겠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인간 군상도 또 따로 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 붓을 안 놓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작품.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